잠깐만, 이재용 회장이 12조를 다 냈어. 5년 걸렸어. 근데 잠깐, 왜 12조야? 유산이 26조였는데 왜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갔냐고. 이재용 회장이 세금을 덜 내려고 버텼냐고? 아니야. 탈세를 한 거냐고? 아니야. 그냥 대한민국 세금 구조가 그래. 이재용 회장이든 동네 중소기업 사장이든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회사를 자식한테 물려주면 이 구조에서 못 빠져나와. 이재용 회장 12조. 대한민국 상속세 구조를 까보려고. 이게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다 연결된 이야기야. 이 세금 구조가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바뀔 수 있는지 오늘 다 까볼게. 끝까지 봐. 지금 상황부터 정확하게 보자. 대한민국 상속세 최고세율이 얼마냐고. 50%야.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55% 다음으로 높아. 명목상으로는 2위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대기업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 가치의 20%를 추가로 할증해서 과세해. 이게 붙으면 실질세율이 60%야. 이게 되면 세계 1위야. 일본도 앞질러. OECD 37개국 중에서 최고야. 비교해볼게. G7 기준으로.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야. 캐나다는 상속세가 아예 없어. 호주도 없어. 스웨덴도 없어. 싱가포르도 없어. 뉴질랜드도 없어. 오스트리아도 없어. OECD 37개국 중에서 상속세 없는 나라가 13개에서 15개야. 이미 세계적 추세는 상속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이야.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어. OECD 평균 상속세율이 얼마냐고. 부과하는 나라만 따져도 26.5%야. 한국이 60%니까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 전체 37개국 평균으로 따지면 13.2%야. 한국이 OECD 전체 평균의 4배가 넘는 거야. 총조세 대비 상속 증여세 부담률도 봐. 한국이 2.4%야. G7 평균이 0.6%야. 한국이 G7 평균의 4배야. 프랑스가 1.6%, 일본이 1.3%야. 이 두 나라를 빼면 나머지 5개국이랑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나. 한국이 상속세 부담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게 여러 지표에서 일관되게 나와. 이건희 선대 회장이 별세한 2020년 이후 삼성 일가가 낸 상속세가 12조 원이야. 이것만으로 2022년 전국 상속세 결정세액이 19조 2,603억 원을 기록했어. 역대 최대야. 2021년에 4조 9,131억 원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거야. 삼성 한 가문의 상속세가 전국 상속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거야. 왜 이렇게 높아졌냐고. 한국 고율 상속세는 재벌 자산 축적 과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 외환 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반재벌 정서를 배경으로 유지돼 왔어. 정당성을 의심받는 부를 환수하고 불평등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거야. 근데 최근에는 자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연속성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이 구조를 다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게 진짜 문제야. 최대 주주 할증 20%가 뭐냐고. 기업 오너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 가치의 20%를 추가로 얹어서 과세하는 거야.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불러. 이걸 적용한 나라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 한국만 있는 제도야. 이 할증 때문에 대기업 최대 주주는 세율이 50%가 아니라 60%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야. 영국 싱크탱크 애덤 스미스 연구소가 한국 상속세에 대해 뭐라고 했냐. 연구 디렉터가 60%는 사실상 도둑질이라고 했어. 기업 죽이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직접 표현했어. 소장은 정부가 상속세로 넥슨 주식을 물납받아 이 대주주가 된 것을 보고 끔찍하다고 했어. 외국 전문가 눈에 한국 상속세 구조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공제 제도도 비교해봐. 한국은 일괄 공제가 5억 원이야. 배우자가 있으면 5억 원 더 공제해줘. 합치면 10억 원이야. 미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1,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까지 비과세야. 공제 기준이 20배 차이가 나. 요즘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억을 훌쩍 넘어.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오는 구조야. 이게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구체적으로 봐봐. 전국 어디서나 있는 중소제조업체 사장이야. 30년 동안 공장을 일으켰어. 기업 가치가 30억 원이야.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면 세금이 얼마야? 일괄 공제 5억 원 빼면 과세 표준이 25억 원이야. 여기에 세율 40%의 누진 공제 계산하면 상속세가 약 8억 원이야. 8억 원을 어디서 마련하냐고. 공장 팔아야 해. 공장을 팔면 기업이 없어지는 거야. 30년 1군계 세금 때문에 사라지는 거야. 이게 전국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또 하나 문제가 있어. 이중과세야. 창업주가 회사를 키우면서 이미 법인세를 냈어.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를 냈어. 근데 죽으면 그 자산에 또 상속세를 내야 해. 이미 세금 낸 돈에 또 세금을 내는 거야.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이 이걸 이유로 드는 거야. 동일 자산의 이중과세라는 논리야.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긴 해. 근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어야 해. 매출 5천억 원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에만 적용돼. 상속 후에도 5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해. 업종을 바꾸면 추징당해. 이 조건을 다 맞추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 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서 151개 중견기업 중 89.4%가 현재 세율을 높다고 평가했어. 72.9%는 OECD 평균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어. 독일이랑 비교해봐. 독일은 배우자 자녀 상속 시 세율이 7에서 30%야. 5년 이상 기업 유지하면 상속재산 85%를 공제해줘. 7년 이상 유지하면 100% 공제야. 세금이 사실상 없는 거야. 한국은 공제율이 낮고 조건도 까다로워. 독일은 업종 제한도 없어. 한국은 업종 바꾸면 추징해. 영국은 상속세가 40%인데 최대 주주 할증이 없어.
비상장기업 주식은 100%를 사업 공제해줘. 상장기업 지배주주 주식도 50% 공제야. 세율은 비슷해 보여도 공제 구조가 달라서 실제 부담은 훨씬 가벼워. 한국이 영국보다 실제 세금 부담이 훨씬 크다는 뜻이야. 3대에 걸쳐 상속세 3번 내면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 60% 세율로 3번이면 누적 세율이 95.6%야. 창업주가 기업을 일으키고 2대가 물려받고 3대가 물려받으면 세금만 내다가 기업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한국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구조야. 이재용 회장 12조는 이 구조의 결과야. 이건희 선대 회장이 평생 삼성을 일으키고 그게 26조 원의 유산이 됐고 한국 세금 구조가 그 46%를 세금으로 가져간 거야. 이재용 회장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틴 게 아니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낸 거야. 시나리오 A. 상속세 개편이 된다면 2024년에 기재부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 할증 20%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어. 국회에서 막혔어. 부자 감세 논란에 정치적 부담에 좌초됐어. 근데 이 논의는 계속 살아있어. 이재용 회장 12조 완납을 계기로 상속세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만약 최대 주주 할증이 폐지되고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사장들이 가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팔려나가지 않아도 돼. 100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전국 수백만 중소기업 사장들 이야기야. 자산가 해외 이탈도 멈출 수 있어. 금융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 순유출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4위야. 중국, 인도, 영국 다음이야.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더 많은 자산가가 한국을 떠나고 있어. 상속세가 이 이탈의 원인 중 하나야.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에 상속세가 없으니까 자산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야. 세금 구조가 바뀌면 이 흐름도 달라질 수 있어. 시나리오 B. 이대로 유지된다면 상속세 개편이 계속 막히면 기업 승계는 계속 어려워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오너 사망 후 상속세 때문에 팔려나가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돼. 한국 공제액이 낮다 보니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야. 한국에서 넥슨 창업자 김정주 씨가 별세했을 때 상속세를 못 내서 주식으로 물납했어. 정부가 넥슨의 이 대주주가 된 거야. 기업 경영에 정부가 끼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삼성도 새 모녀가 삼성 핵심 계열사 지분을 팔아서 세금을 낸 거잖아. 그 지분이 시장으로 나왔어. 상속세 때문에 한국 대기업 지분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자산가 유출까지 가속되면 세수가 줄고 복지 재원도 줄어. 상속세를 높게 유지해서 세수를 거두려 했는데 자산가가 떠나버리면 결국 세수도 줄어드는 역설이 생겨. 이게 지금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야. 결론이야. 이재용 회장 12조는 이재용 회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대한민국 상속세 구조가 낳은 결과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 60%,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최대 주주 할증 20%, 공제는 미국의 20분의 1. 이 구조에서는 누구라도 이런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이게 맞냐 틀리냐는 오늘 이야기가 아니야.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기업 지배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어. 양쪽 다 일리 있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이 구조가 지금 이대로 유지되면 한국에서 100년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야. 창업주 사망 이후 3대를 거치면 세금만 내다가 기업이 사라지는 구조야. 삼성이 12조를 낼 수 있었던 건 삼성이 세계적 대기업이었기 때문이야. 전국 수백만 중소기업 사장들은 이 구조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재용 회장 12조는 한국 세금 구조의 민낯이야. 이게 지금 이 뉴스를 알아야 하는 이유야.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로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남겨줘. 내가 직접 자료 확인하고 핵심만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경제 읽어줌에서는 복잡한 경제 뉴스와 시장 흐름을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놓치지 않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